당신은 도망칠 수 없어. 나를 원한다고 말해. 밤이 깊어갈수록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처음엔 사랑이라 믿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족쇄가 되어 나를 옥죄고 있었다. 58세, 꽃집을 운영하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재혼남의 왜곡된 사랑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8세에 다시 찾아온 사랑. 미경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꽃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매일 아침 8시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문병 가는 길에 꽃집에 들른 그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꽃이 뭘까요? 미경은 그의 정중한 말투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호감을 느꼈다. 카네이션과 장미를 조화롭게 꾸민 꽃다발을 건네며 작은 대화가 시작됐다. 어머님 연세가? 올해 86이세요. 치매가 오셨는데 꽃을 보시면 환하게 웃으셔서요. 정호의 눈가에 스치는 아련함을 보며 미경의 마음이 울렸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아들. 미경 자신도 5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터라 그의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졌다. 매일 반복되는 만남. 정우는 꽃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미경과 이야기를 나눴다. 퇴직 후 홀로 지내는 외로움, 어머니, 병수발의 고단함, 그리고 때로는 젊은 시절의 추억까지. 사장님도 혼자 사시나 봐요?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요. 그러셨구나. 저도 1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꽃집 매출이 늘어나는 건 덤이었다. 정우는 어머니용 꽃뿐만 아니라 미경을 위한 꽃도 사기 시작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의 정성 어린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친구 사이에 하는 일이잖아요. 사장님도 저에게 늘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정호가 제안했다. 시간 되시면 저녁에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미경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자로서의 감정이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만남이 시작됐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정우는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더 좋네요. 미경은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스러운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정호의 이야기는 진솔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과거,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후의 적적함,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며 느끼는 보람과 피로감까지. 어머님 돌아가시면 정말 혼자가 되겠네요. 미경의 말에 정호의 눈가에 쓸쓸함이 스쳤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미경도 그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후 꽃집 일로 하루하루를 채우며 살아왔지만 집에 혼자 돌아가는 저녁이 가장 힘들었다. 저도 그래요. 낮에는 바쁘니까 괜찮은데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 공감대가 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몇 차례 만남이 이어진 후 정호가 용기를 냈다. 미경 씨, 저와 진지하게 만나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미경의 가슴이 뛰었다. 58세의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줄이야. 저 잘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워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 진심이에요.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호의 진심 어린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58세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
주름이 늘었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호의 눈에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였나 보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 며칠 후 미경이 답했다. 저도 정호 씨와 함께 있으면 좋아요. 정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미경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황혼 로맨스가 시작됐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순수한 만남이었다.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미경은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정호의 어머니도 미경을 좋아했다.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미경이 가져다주는 꽃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가 우리 아들 신부구나. 어머니의 한마디에 미경과 정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6개월간의 만남 끝에 정호가 프러포즈했다. 미경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경은 망설였다. 재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아이들의 반대도 걱정됐다. 하지만 정호의 진심 어린 마음과 함께 늙어갈 동반자가 있다는 안정감이 더 컸다. 네, 좋아요. 58세와 62세의 늦은 결혼. 주변에서는 걱정 반 축하 반이었지만 미경은 행복했다. 다시 한번 사랑받을 기회가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미경은 아직 몰랐다. 정호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지옥 같은 나날들을.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시기였지만 미경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제 정말 우리 둘이네요. 신혼집에서 정호가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경의 꽃집 위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네, 잘 부탁드려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미경이 꽃집에 내려가면 정호는 집안 정리를 했다.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TV를 보며 대화를 나눴다. 정호는 세심하고 다정한 남편이었다. 미경이 꽃집 일로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 줬고 몸이 아프면 약을 사다 주며 정성껏 돌봐줬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매일 저녁 정호가 묻는 말에 미경은 행복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5년간의 홀로서기 끝에 찾은 소중한 일상이었다. 오늘은 결혼식용 꽃다발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바쁘긴 했지만 기분 좋았어요. 그래요? 우리 미경이 실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정호의 칭찬에 미경의 얼굴이 밝아졌다. 전 남편은 과묵한 성격이라 이런 대화가 거의 없었는데 정호는 달랐다. 하지만 결혼 한 달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호의 관심이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미경이 꽃집에서 일할 때 자주 내려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고객과 대화할 때도 옆에서 지켜봤다. 여보, 아까 그 남자 손님이 너무 친근하게 대하던데요? 저녁에 정호가 물었다. 단골 고객과 나눈 짧은 인사였는데 정호는 그것조차 못마땅해 했다. 그냥 단골 손님이에요. 늘 그렇게 인사해요. 그래도 조심해요. 남자들은 다 늑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미경은 정호의 질투를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겼다. 자신을 그만큼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질투는 점점 심해졌다. 미경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어디에 있었는지 자세히 묻기 시작했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려 했다. 여보, 이건 좀. 미경이 핸드폰을 건네주기를 거부하자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요? 숨길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우리가 부부인데 무슨 프라이버시예요? 서로 믿어야죠. 정호의 논리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핸드폰을 보여줬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정호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스킨십이 좋았다. 하지만 정호의 욕구는 점점 강해졌고 미경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다. 여보, 오늘은 좀 피곤해서.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부부인데 뭐가 피곤해요? 사랑은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그 말에 미경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정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커져갔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욕망일까? 미경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결혼 3개월째. 정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미경이 꽃집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도움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경을 감시하는 것 같았다. 여보, 손님이 없을 때는 위에 올라와서 쉬어요. 정호가 말했지만 미경은 거절했다. 꽃 정리도 해야 하고 주문서도 써야 해요.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 당장 올라와요. 정호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톤이 섞여 있었다. 미경은 어쩔 수 없이 꽃집 문을 닫고 위로 올라갔다. 이제 좀 나은가요? 미경이 앉자마자 정호가 바로 옆으로 다가왔다. 낮인데도 정호의 눈빛이 이상했다. 여보, 지금이 언제예요? 우린 신혼부부잖아요. 정호는 미경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다. 미경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자신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날부터 미경의 일상은 정호의 통제하에 놓였다. 꽃집에 있어도 수시로 올라와야 했고 저녁에는 일찍 문을 닫아야 했다. 다른 꽃집들은 더 늦게까지 하던데요. 단골 손님이 말했지만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정호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여보, 꽃집 좀 줄이면 어때요? 네? 왜요? 매일 그렇게 바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보낼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미경은 당황했다. 꽃집은 자신의 생계수단이자 자아실현의 공간이었다. 꽃집은 제가 혼자 있을 때부터 해온 일이에요.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영업시간이라도 줄여요. 아침 늦게 시작하고 저녁 일찍 끝내고. 결국 미경은 정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거절하면 정호가 며칠간 말을 하지 않았고 그 냉랭한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웠다. 꽃집 영업시간이 줄어들자 매출도 떨어졌다.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다른 꽃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미경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일찍 문 닫아요? 오랜 단골인 영숙이 물었다. 집안 사정이 좀. 미경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재혼 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가 줄어들고 있었다. 정호의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미경이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혼자 외출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 어디 가세요? 미경이 외출 준비를 하면 정호가 반드시 물었다. 마트에 장 보러 가요. 그럼 같이 가죠? 혼자 갔다 올게요. 금방이에요. 부부인데 뭐든 같이 해야죠.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결국 미경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졌다. 모든 일정이 정호의 통제하에 놓였다. 밤에는 더욱 심했다. 정호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미경의 피로나 컨디션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여보, 오늘은 정말 힘들어요. 사랑에는 휴일이 없어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정호의 말에 미경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거부하면 정호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고 며칠간 냉대를 받아야 했다. 미경은 점점 지쳐갔다. 몸도 마음도 무거워졌다. 처음에는 사랑받는다는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숨이 막히는 압박감만 느껴졌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생기 없는 얼굴, 깊어진 주름, 그리고 희망 없는 눈빛.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 미경의 마음속에 큰 물음표가 떠올랐다. 결혼 6개월째. 미경의 삶은 완전히 정호의 통제하에 있었다. 꽃집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어졌다. 모든 결정을 정호가 내렸고 미경은 그저 따라갈 뿐이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순이가 꽃집에 찾아왔다. 미경아, 요즘 연락도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계속 바쁘다고 하더니 혹시 무슨 일 있어? 순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미경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쉽게 말할 수 없었다. 아니야. 그냥 새로 결혼하다 보니 적응하느라.
그래도 친구들과의 시간은 따로 있어야지. 남편이 뭐라고 해? 그때 정호가 꽃집으로 내려왔다. 여보, 손님이 오셨네요. 정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순이를 바라봤다. 아, 안녕하세요. 미경이 친구 순이에요. 순이가 인사했지만 정호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렇군요. 미경이 요즘 너무 바빠서요. 오래 있으면 힘들 것 같은데 노골적인 견제였다. 순이는 당황했지만 미경을 위해 참았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 미경아, 몸 조심해. 순이가 떠난 후 정우가 말했다. 친구라고 하지만 조심해요.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요.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면 문제가 생겨요. 미경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정호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마치 미경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듯했다. 당신은 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정호가 미경의 귀에 속삭였다. 그 말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위협처럼 들렸다. 미경은 숨이 막혔다. 자신이 점점 정호의 소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정호가 미경의 통장을 요구한 것이다. 여보, 우리가 부부인데 돈 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 관리해 왔어요. 그건 예전 얘기고, 이제는 제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미경은 거절했지만 정우는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미경은 통장을 넘겨줬다. 그 후부터 미경은 용돈을 받아서 써야 했다. 자신이 번 돈인데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정호가 10만 원을 건네며 말했다. 한 달 용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많이 써요? 집에서 같이 있는데.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화장품도 사야 하고 가끔은 친구들과 커피도 마셔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호의 성적 요구는 더욱 과도해졌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낮에 꽃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불쑥 나타나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 여보, 지금은 안 돼요. 손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요.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이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결국 미경은 꽃집 문을 닫고 위로 올라가야 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꽃집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미경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다. 이혼을 생각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재혼에 대한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정호가 이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미경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해요. 정호의 말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다. 미경은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58세에 찾은 늦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이렇게 지옥으로 변할 줄이야. 창밖을 바라보며 미경은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다. 정우의 올가미는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다. 결혼 8개월째, 정우는 더욱 충격적인 요구를 했다. 그날 밤 침대에서 정우가 미경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해볼까요? 미경의 온몸이 경직됐다. 정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은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정우 씨, 정신 차리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놀라요? 새로운 자극이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미경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왜곡된 욕망이었다. 절대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미경이 단호히 말했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생각해보세요. 당신도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미경이 소리쳤지만
정호의 눈빛은 더욱 음침해졌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원하게 될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 말에 미경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정호가 정말로 그런 일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다. 며칠 후 정호는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이번 주말에 제 친구 부부가 집에 올 거예요. 네. 갑자기 왜요? 그냥 저녁 식사 초대한 거예요. 별 뜻은 없어요. 하지만 미경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정호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 꽃집 일이 있어요. 토요일 저녁인데 무슨 일이 있어요? 일찍 끝내세요. 결국 미경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 했다. 토요일 저녁, 정호의 친구 부부가 왔다. 남편 이름은 창수, 아내는 영미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부부 같았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창수가 자꾸 미경을 훑어보는 시선을 느꼈고 영미도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미경 씨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정호가 자랑할 만하죠. 창수의 말에 미경은 불편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닌데 굳이 외모를 언급하는 게 이상했다.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다. 정호가 의도적으로 미경의 잔을 자주 채웠다. 여보, 오늘은 좀 편하게 즐겨요. 미경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려 했지만 정호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몇 잔 마셨다. 그러자 창수가 말했다. 분위기 참 좋네요. 이런 저녁이 오랜만이에요. 영미도 웃으며 맞장구 쳤다. 우리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기뻐요. 미경은 점점 불안해졌다. 이 사람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잠시 후 정호가 미경을 부엌으로 불렀다. 여보, 잠깐만요. 부엌에서 정호가 속삭였다. 어때요? 분위기 좋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미경의 온몸이 떨렸다. 정호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왜요? 모든 어른들이 동의한 일인데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잖아요. 미경은 숨이 막혔다. 이 남자가 정말로 자신을 그런 상황에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걸 원한다면 이혼해요. 미경이 단호히 말했지만 정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혼? 그럼 어떻게 살 건데요? 꽃집 수입으로 혼자 살 수 있어요.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경제적 종속이 자신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 줄 몰랐다. 거실로 돌아가니 창수 부부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미경을 바라봤다. 미경 씨, 얼굴이 빨개졌네요. 술이 조금 드셨나 봐요. 창수가 말했고 영미가 웃으며 거들었다. 오늘은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아요. 미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고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경은 나가지 않았다.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일까? 1시간 후 창수 부부가 돌아갔다. 정호가 침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망신줬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를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물건이라니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새로운 경험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오늘은 이만하죠. 하지만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미경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정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다. 정호의 집착과 왜곡된 욕망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았다. 그리고 미경은 그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다. 그 사건 이후 정호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다. 미경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며칠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밤에도 미경을 외면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달라붙기를 반복했다. 미경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아? 어느 날 밤 정호가 말했다.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해서였어. 우리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서. 미경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행복, 그런 걸로? 정호 씨, 저는 그런 걸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괴로워요. 그건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막상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정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꽃집 운영을 더욱 제한했다. 손님이 와도 일찍 문을 닫으라고 했고, 주문이 들어와도 거절하라고 했다. 왜 굳이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해요?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요. 하지만 미경에게 꽃집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정체성이자 유일한 자유 공간이었다. 그마저도 점점 통제받게 되자 미경은 완전히 무력해졌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순이가 또 찾아왔다. 미경아, 너 요즘 왜 이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순이의 걱정 어린 눈빛에 미경의 눈가가 붉어졌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정호 씨가? 그때 정호가 나타났다. 또 오셨네요. 정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경이 친구로서 가끔 안부 차들르는 거예요. 순이가 당당히 말했지만 정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래도 자주 오시면 미경이 힘들어해요. 신혼인데 이해해 주세요. 신혼이라고 해도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순이가 맞받아치자 정호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집안일이 아니라 친구 걱정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미경이 나섰다. 순이야, 오늘은 그만 가면 안 될까? 미안해. 순이는 미경의 처지를 이해했지만 그냥 갈 수는 없었다. 미경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순이가 떠난 후 정호가 화를 냈다. 저 여자 왜 저래요?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예요? 순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걱정해서. 걱정. 남편 있는 여자를 꼬드겨서 뭘 하려는 거예요? 정호의 의심은 점점 심해졌다. 미경의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려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호는 더욱 과격해졌다. 당신은 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예요. 정호가 미경을 강하게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그 손길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다. 소유욕과 집착으로 가득한 폭력이었다. 미경은 숨이 막혔다. 몸부림쳐도 정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제발, 그만해요.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정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미경의 눈물을 보며 더 흥분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미경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고통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결혼 10개월째, 미경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체중도 많이 빠졌고 늘 우울하고 불안했다. 꽃집 매출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떠났고 새로운 고객도 들어오지 않았다. 여보, 꽃집 그만두는 게 어때요? 어느 날 정호가 제안했다. 그만두면 뭘 해요? 집에서 저와 함께 있으면 되죠? 돈은 제가 벌어요. 미경은 절망했다. 꽃집마저 그만두면 완전히 정호에게 종속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꽃집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뭘 더 생각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미경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확신. 그날 밤 미경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울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다. 한때는 당당하고 자립적인 여성이었는데 이제는 한 남자의 욕망에 짓밟힌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미경은 계속 자문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다. 도망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정호의 올가미는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다. 그리고 미경은 그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 가고 있었다. 결혼 1년째가 되던 날, 정호는 미경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여보, 이제 꽃집 정리하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미경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꽃집은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것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말 꼭 그래야 할까요? 꽃집은 제 인생이에요. 당신 인생은 이제 저와 함께하는 거예요. 꽃집은 과거의 일이고요. 정호의 말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또다시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 창수 부부가 또 올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세요. 미경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부부라면 서로 맞춰줘야죠.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이혼해요. 정말로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정우는 차갑게 웃었다. 이혼. 당신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꽃집 수입도 없고, 나이도 있고, 갈 곳도 없는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실제로 미경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그래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렇게라니요? 저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어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상이 뭔데요? 부부가 서로 원하고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서로 원한다고 했는데 저는 원하지 않아요. 미경이 소리쳤다.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제 의사도 있고 제 감정도 있다고요. 정호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혼자 살아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나?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호는 미경을 완전히 무시했다. 집안일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미경은 급하게 꽃집을 다시 제대로 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단골 고객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갔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도 어려웠다. 일주일이 지나자 미경은 한계에 다다랐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전기세도 밀렸다. 그때 순이가 찾아왔다. 미경아, 너 완전 말라빠졌네. 밥은 먹고 다녀? 순이의 걱정 어린 모습에 미경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순이야, 나 정말 힘들어. 무슨 일인데? 정호 씨가 뭘 어떻게 했길래? 미경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정호의 집착, 통제, 그리고 비정상적인 요구들까지. 순이는 분노했다. 그게 사람이야?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당장 이혼해. 그게 쉽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우선 내 집에 와서 지내.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순이의 제안에 미경은 망설였다. 그래도 남편인데, 남편, 그게 남편이야? 당신을 괴롭히는 가해자지. 순이의 말에 미경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말 그랬다. 정우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였다. 그날 밤 미경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정우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나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갈 곳도 없으면서. 순이 집에 가서 지낼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고 싶어요.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혼? 절대 안 돼요. 당신은 내 아내예요. 아내가 아니라 소유물로 취급했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미경이 짐을 싸기 시작하자 정우가 막아섰다. 가면 후회할 거예요. 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도 여기서는 더 못 살겠어요. 미경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집을 나왔다. 순이가 미경을 따뜻하게 맞아줬다. 잘했어. 용기 낸 거 잘했어.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복잡했다. 58세의 나이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며칠 후 정우가 찾아왔다. 미경아, 집으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미경은 단호했다. 안 돼요.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럼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야. 끝까지 버텨봐. 정우는 화를 내며 떠났다.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받았고 작은 원룸을 얻어서 독립했다. 꽃집도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단골 고객들이 돌아왔다. 미경 언니,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이제 표정이 밝아졌어요. 단골 고객의 말에 미경은 미소를 지었다. 1년간의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데 또 1년이 걸렸다. 정우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이혼이 성사됐다. 59세에 다시 홀로서기를 하게 된 미경.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미경은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조언했다.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미경은 작지만 따뜻한 꽃집을 운영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며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때로는 달콤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통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죠. 미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